안녕하세요, 이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 3개월째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모델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와 함께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고 어떤 분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면 최대한의 생산성을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는 태블릿 시장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초반에 뉴 아이패드가 출시되긴 했지만 보급형 가성비 모델로 아이패드 프로의 기능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기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된 갤럭시 탭 S4가 있는데 이 기기를 아직 사용해보지 못해서 비교를 할 순 없지만 사실 안드로이드 OS 자체가 iOS보다 완성도나 최적화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안드로이드 태블릿보다는 아이패드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아이패드 프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 하면 떠오르는 메리트는 깔끔한 디자인을 둘 수가 있는데요. 6.1mm의 얇은 굵기와 그렇게 무겁지 않은 469g의 준수한 무게, 그리고 LCD와 기기 간의 최적화된 베젤 두께, 위아래 총 4개의 스피커로 훨씬 더 풍부해진 사운드까지, 외부적으로 단점을 꼽기가 힘든 태블릿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20Hz의 주사율이 가장 두드러지는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차이를 한번 겪어보면 다른 태블릿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10X 퓨전 칩셋으로 웬만한 노트북만큼의 성능을 보여주는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돌려봐도 전혀 지연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iOS 11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파일 앱과 도구의 활용성 확장으로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iOS 12가 정식 출시되면서 그전보다 훨씬 더 사용성이 좋아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어 센터를 열고 제스처로 이전 어플을 불러오는 이런 기능은 지금까지는 아이폰 X에서 보여줬던 제스처 기능인데 이 기능이 iOS 12에서 아이패드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그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생산성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iOS 12로 업데이트되면서 디테일한 부분이 변화가 된 것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태블릿이지만 단점이 전혀 없을 순 없겠죠. 제가 사용해보고 느꼈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120Hz의 주사율, 그리고 현재로서 완성형에 가까운 디자인, iOS 11 이상의 업데이트에서 바뀐 OS에서의 생산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비싼 가격을 들 수가 있는데요. 기본 8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용량 옵션을 올리고 액세서리를 구매하면 100만원은 우습게 들어가는 기기입니다. 태블릿 PC에 100만원이라는 돈이 경제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단점으로 꼽았고요. 다음으로 아이패드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유료 앱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C와 비슷한 환경에서 사용을 하려면, 그리고 아이패드의 자체적으로 생산성을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어플을 유료로 구매해야 합니다. 무료 앱이 있지만 거의 맛보기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고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광고는 오히려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아쉬운 내구성입니다. 뒷면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알루미늄이 생각보다 기스가 잘 발생합니다. 이 하단에 생긴 기스는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사용하다가 책상에 살짝 쿵 이렇게 한 흔적인데 긁힌 자국 정도 났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완전히 찍혀 있더라고요.
그냥 정말 어디 떨어뜨린 것처럼,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만약 저처럼 기기에 작은 상처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케이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그만큼 기기는 두꺼워지고 무거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C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행정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사용 환경이 PC와 다르기 때문에 익숙해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쓰다 보면 익숙해질 수는 있겠지만, 아이패드를 쓴다고 해서 PC를 전혀 안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서류 작업을 PC와 태블릿 돌아가면서 사용하다 보면 태블릿의 사용 환경에 익숙해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좋은 기기지만 들어가는 금액에 비례해서 단점이 두드러지는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기는 어떤 소비자가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학생들, 특히 대학생입니다. 대학생들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거나 과제와 자료 수집을 할 때, 그리고 수업 서적 외에 필요한 자료들을 담아서 들고 다니기에 최적화된 기기이기 때문에 대학생이 가졌을 때 4년 동안 편한 스마트 캠퍼스 라이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원들입니다. 일정 정리가 중요한 회사원들이 아이패드를 가졌을 때 최고의 스케줄러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울한 현실이지만 퇴근 후 남은 업무를 처리할 때 고정된 환경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라도 짜투리 업무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생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블로거, 유튜버와 같이 어디에서도 아이디어를 작성하거나 고민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기기입니다. 2018년도에 출시된 뉴 아이패드의 존재 이유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애플 펜슬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영상을 기획하는 분들에게는 간단하게 콘티를 그려볼 수 있고, 이 모든 작업을 언제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제품 회전율이 빠르지 않은 태블릿 시장에서 아이패드 프로는 현재까지도 정점에 서 있는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액세서리, 스마트 키보드, 애플 펜슬, 레더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